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혼자서 여러분들과 긴 시간 동안 함께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리셨던 만큼 또 시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반적인 또 글로벌 증시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비트코인이 82,000달러 선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제 지금 다시 소폭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이랑 최근에 좀 비슷하게 가고 있긴 한데 약간의 반등 국면을 좀 나타내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81,4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하락폭에서 조금 다시금 상승의 국면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비트코인 7만 테스트에 관한 이야기들도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8만은 지지를 해 준다면 그게 전체 차트를 봤었을 때 우리가 ETF 승인됐었을 때가 이제 7만 까지 뚫고 이런 또 히스토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8만은 잘 지켜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지는 해 주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알트코인에 관한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이 반등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뉴욕 증시 마감하고 확인해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대략 6%에서 7% 가량 상승을 해 줬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상승이 한 4%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낙폭이 컸던 만큼 상승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2,00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관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서 안 좋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P도 지금 2.15달러를 지켜주고 있고 XRP가 또 2달러를 깨지는 게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인 지지선들이 깨지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XRP에 관한 추가 하락 가능성들이 또 시장에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5달러 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제 사실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낙폭이 컸죠. 15%고 카르다노 에이다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 하락한 이유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1 시간 기준이기도 한데 이게 24 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등락을 체크를 하는데 지금 SEC가 그 알트코인들에 관한 ETF 신청을 연기했거든요. 반려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따 전해 드릴 소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실은 알트코인 이번에 랠리를 촉발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은 알트코인들에 관한 ETF 승인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SEC의 기조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SEC의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ETF에 관한 빠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렸던 부분에서 일단은 승인에 관한 결정을 좀 연기를 시켰고 그러면은 이제 왜 그걸 연기를 시켰느냐 거기에 따른 시장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ETF를 연기시킨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따가 제가 뉴스를 어차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SEC가 알트코인 ETF를 연기시킨 그 이유에 관해서 제가 한번 저의 뇌피셜을 풀어볼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을 해줬는데 이게 정확히 그 원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테슬라 쪽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굉장히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뭐 트럼프가 의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를 나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침에 테슬라를 구매해서 테슬라 차를 탑승하는 영상을 그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도 이러면서 지켜보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영향 때문에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지는 좀 올라줬고 지금 파이코인이 여러분 시가총액 1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트론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이코인이
생각보다 이제 이게 커뮤니티가 되게 끈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이코인도 이제 밈코인과는 당연히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은 이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을 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이코인이 이제 사실상 상장이 됐었을 때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펌핑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동안 알트에 관한 주인공이 XRP였다라고 한다면 그다음은 파이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코인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오피셜 트럼프보다 시가총액이 상위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피셜 트럼프는 42위로 떨어져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10달러 선을 겨우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들 저랑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알트코인이 요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간 너무 낙폭이 컸던 알트코인이다 보니까 이 조정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XRP 현물 ETF 전환 승인 결정을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관련한 자료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많은 ETF를 조금 반려를 했어요. 솔라나 ETF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 클래스 ETF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XRP 트러스트 언더 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단락적인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XRP도 연기됐고요. 에이다도 연기됐고, 기대감이 많이 모아졌었던 라이트코인도 ETF에 관한 결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알트 시즌이 완전히 왔다라고 볼 수 없는 이번 장에서 알트코인의 상승을 그나마 이끌 수 있었던 게 ETF, 현물 ETF에 관한 승인 여부였거든요. 그리고 SEC의 기조 자체가 바뀐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기다리고 또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약간 물거품이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고, 일단 그레스케일이 냈던 XRP 현물 ETF는 요거는 현물로 전환 승인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에서 현물로 전환해서 다시 신청을 했던 거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운용사에서 아예 XRP 현물 ETF를 신청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을 반려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반려를 왜 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SEC가 지금까지의 기조를 보면은 그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이었을 때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소송을 걸었던 부분들을 철회를 했고 소송을 중단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근데 왜 이번에는 크립토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지도자의 부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폴 애킨스가 지명은 됐어요. 근데 지명은 됐는데 아직 의장석에 앉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크 오에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음식 의장으로 있는데, 그러면 이제 SEC가 사실 그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소송했던 걸 철회하고 중단을 했던 그 이유는요, 그 명분은요, 뭐 아직까지 SEC의 정확한 기조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색깔, 우리의 방향성들이 아직 새 정부 들어와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 계속되는 소송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조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SEC는 지금 당장 이제 본인들이 이 ETF에 관한 승인을 내려주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장 자리도 비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폴 애킨스라고 하는 SEC 위원장이 이제 다시금 취임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지금 TF팀이 꾸려졌는데 그 방향성이 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반려는 이제 완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정을 시기적으로 좀 미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멘텀은 아직 시장에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시장에 충격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트럼프가 이렇게 암호화폐 친화적인데 그 SEC 행동이 그렇게 적대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의 또 어떤 색깔을 만들기 전에는 이런 이제 중요한 뭐 상장 심사라든지 뭐 소송에 관한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면서 좀 미루겠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또 승인이 되면 그게 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뭐 데드라인들, 제가 이제 데드라인 목록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ETF 승인 여부의 데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SEC가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그 날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처음에 승인됐을 때 우리가 데드라인이 3월 달이었는데, 그 데드라인 전에 1 월에 승인을 내줘 버렸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또 시장이 기다리고 있던 호재가 다시금 도래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많은 알트코인에 관한 ETF가 반려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RP 1,000달러 갈 수 있을까? 이제 전문가가 밝힌 이제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제시를 했었던, 그러니까 리플 코인에 관한 트랜잭션 주소예요. 그러니까 활성화된 주소인데, 이게 사실 리플의 프라이스를 보시면은 리플 가격이 좋지는 않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분 단위로 좀 확대시킨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13 일부터 또 25 일까지의 쭉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XRP의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XRP 자체가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쭉 보셨을 때 그 활성화 주소 자체가 지금은 또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조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과는 좀 다른 방향성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 이제 가격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 2000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XRP의 가격을 좀 체크를 해 놓은 거고, 지금 XRP 가격이 요 정도 선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 추세 자체는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활성화 주소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활동량은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XRP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은 1,000달러에 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 1,000달러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XRP 관련해서 그 100달러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 그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XRP가 100달러를 가려면 실제로 이제 XRP 자체가 송금 시스템, XRP 레저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국제 간의 송금을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이제 개발이 됐던 그런 블록체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현실화되게 된다면은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XRP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잖아요. RLUSD. 이제 그거에 관한 사용량도 좀 많아질 필요가 있다, 그런 가능성들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송금으로 채택되는 부분들에 관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향후 XRP에 관한 방향성을 가르는 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라나 역전 가능성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수수료 가격 이런 게 굉장히 급감이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솔라나 코인을 이제 채택하는 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적으로도 그런데요, 네트워크 상으로도의 활동량도 굉장히 감소했어요. 사실 이제 솔라나가 이 하나의 네트워크다라고 하면은 그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밈코인, 이제 도지코인과 같은 밈코인들이에요. 뭐 밈코인이다라고 한다면 페페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밈코인이 있죠. 근데 이제 밈코인이 한창 떴었을 때는 그만큼 솔라나 내에 있는 네트워크 활동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밈코인의 상승은 즉 솔라나의 상승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도 했어요. 자, 주식으로 대입을 해 보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상승을 할 때 그 삼성전자가 동반 상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밈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승을 했을 때 솔라나 코인도 그 밈코인들이 솔라나 코인의 상승을 이끌어 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밈코인 쪽에 관한 활동량이 감소가 되면서 솔라나 코인 역시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밈 붐이
밈이라고 하죠. 이제 밈코인에 관한 시장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솔라나 쪽으로에 관한 수급도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 코인을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솔라나는 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가 이제 솔라나와의 또 경쟁 구도에 놓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카르다노 에이다의 이제 기술력도 이제 계속 연구진들이 이제 기술력들을 계속 도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력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계속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 찰스 호스킨슨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XRP 그러니까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그 트럼프랑 밥을 먹으면서 그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를 하기도 했고 사실 이게 암호화폐 업계뿐만은 아니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트럼프와 함께 밥을 먹거나 트럼프가 이제 연설에 참석을 하거나 그러니까 트럼프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카르다노 에이다의 개발자인 찰스 호스킨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제 잘 엮여 있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처럼 이 카르다노 에이다도 그런 트럼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번에 암호화폐의 붐의 그 생태계상으로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라나 코인은 최근에 또 하락세가 크기도 했었고 항상 고점 부담감이 좀 있기도 했었고 이제는 그 주인공 자리에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 막 이런 인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솔라나 코인도요. 지금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더리움도 이제 네트워크 상의 점유율이 굉장히 좋긴 한데 그 솔라나도 그에 못지않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활동량이 감소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업계 자체가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활동량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래도 이 네트워크의 점유율상으로 봤을 때는 솔라나의 점유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의 한 번 큰 펌핑이 나오기도 했었고 에이다 코인은 또 ETF 신청에 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ETF를 신청을 했고 물론 그게 이제 반려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ETF 현물 ETF 목록에 에이다도 포함이 되게 되면서 카르다노 에이다에 관한 전망이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동안은 이 에이다 쪽에 관해서 너무 가격 상승이 좀 안 나오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또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에이다 코인이 이 솔라나 코인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제시 사항들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체인 지표 몇 가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제가 여러분 약간 인간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뭔가 "시장이 하락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또 시장이 반등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표면적인 투자자의 그 모든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시장이 하락할 때 굉장히 두렵고요. 저도 시장이 상승할 때 되게 기쁩니다. 그래서 저도 암호화폐 생태계에 들어온 투자자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불장 좀 직전에 들어온 투자자였었는데 한 번의 불장을 겪었다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한 번의 불장을 겪으면서 그 긴 약세장을 저는 매일 시장을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인간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좀 반등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래들의 활동이 조금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고래들이 입금이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온체인 지표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뭐 거래소로 많이 입금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매매에 관한 의사가 있는 거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거래소로 옮기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매도의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도 콜드 월렛에 있는 이더리움을 바이비트 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 인터페이스 자체를 이제 해커들이 너무나 잘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아서 이더리움 자체를 이제 도난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소 입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매도 압력으로 좀 간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낸스에 한동안 비트코인 고래들의 매도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입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물론 뭐 입금을 해서 온체인 지표적으로 좀 조작은 할 수 있다고 해요. 일단은 입금을 시켜 놓고 매도는 하지 않고 이제 뭔가 이런 시장의 불안감들을 조정은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이제 굳이 수고스럽게 그 바이낸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입금을 시켰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아 이쯤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의사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매도세가 최근에 감소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온체인 지표상 요렇게 이제 많은 물량들이 입금을 했다가 그 물량들이 이제 감소세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반등 시그널로 파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매도세를 보였던 고래들이 그 매도를 어느 정도 일부는 멈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또 이번 하락에서 하락장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무서운데 이제 서밋 이후에 시장 크게 하락했었을 때 담은 고래가 있다고 해요. 또 그때 어떤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매수의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시장에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고래들마다도 그 포지션과 평단가가 다르고 고래들마다도 시장을 보는 시선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래 투자자야. 근데 이제 내 옆에도 또 다른 고래 투자자가 있어. 근데 지금의 시장을 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고래 투자자는 지금 더 담아야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래들의 지표 자체를 보고 무조건 시장을 속단하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추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입금을 시켰냐,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계속 매집을 했느냐, 이제 이런 뭔가 규모적인 측면들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호재성 뉴스가 그래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오늘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호재성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회사이죠. 메타플래닛이 20억엔 규모의 무이자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스트래티지랑 정말 비슷한 행보를 보여요. 어제 제가 스트래티지가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엔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추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일본의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매집 규모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본인의 X를 통해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서 20억 엔의 무이자 보통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되는 비트코인 매집을 해주는 하나의 기업들이 좀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사실 예전에 그 테슬라도요.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또 하나의 지표처럼 활용이 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더 산대. 우선주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살 돈을 이제 매집을 한대. 스트래티지의 그 평단가가 얼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했었던 것처럼 그게 예전에는 테슬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불장쯤에 이제 비트코인의 일부 물량을 매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추가 매입은 지금은 들려오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매집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내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좀 발을 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는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그래도 꽤 돼요.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를 얘네가 언제 매도하지? 요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도 일부 이제 압수한 물량을 비축자산으로 포함시키겠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리고 미정부 측에서는 지금 실크로드 사건은 매각에 관해서 법원에 승인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 압수된 물량의 많은 물량입니다. 실크로드 사건 때 이제 압수한 물량은 또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공급 쇼크에 관한 우려감들도 시장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는 호재였다가 만약에 그걸 매도하게 되면은 악재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양극화 되진 않고 이게 양날의 검처럼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다양한 암호화폐 시장 뉴스들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오늘 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아직까진 불확실성이 있죠. 또 CPI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에 많이 움직입니다. 뉴욕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큰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랩소디는요,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볼게요. 오늘도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